안녕하세요. 효도는 셀프라는 말이 있죠. 본인 부모에게 본인이 알아서 효도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보통 결혼하고 나서 각자 부모에게 알아서 잘하자며 저 말을 잘 쓰잖아요. 솔직히 저는 저 말이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시부모님도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네 부모, 내 부모 따지지 않고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제 능력 되는 한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시는 거 보고 그럴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 더 잘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어머님에게 잘 해드리려 노력했던 저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 돈 흥청망청 빼먹고 있다고 생각하셨더라고요. 그걸 알았는데 저도 더 이상 저희 부모님 챙기듯 어머님에게 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매장이 주 수입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옷 판매 매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게 저의 첫 사회생활이었죠. 그때 저는 의류 도매업체가 몰려있는 쇼핑몰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옷이 좋아서 옷 파는 일을 하고 싶었던 저는 즐겁게 도매 판매 일을 했었고 20대 후반에 제 가게도 열게 되었어요. 나름 도매 시장에서 오래 일을 했고 인맥도 쌓았기에 좋은 물건을 싸게 들여올 수 있었죠. 저희 매장은 옷 질이 좋음에도 가격이 쌌기 때문에 꾸준히 찾아주시는 손님이 많았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오프라인 매장만으로 운영을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온라인 쇼핑몰을 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못 다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했어요. 그렇게 제 개인 쇼핑몰도 열었고 또 쇼핑 라이브라고 제 나름대로 홈쇼핑 같은 개인 방송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했었죠. 제가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옷 매장은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한 달에 버는 매출액을 듣는 사람은 놀라요. 그 작은 가게에서 그 정도 매출이 나오냐고요. 게다가 저는 따로 직원도 안 씁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택배를 싸서 보내는데 그 시간만 잠깐 와서 도와주는 알바 친구가 있어요. 옷 배송 준비만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이죠. 그것 말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 혼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워낙 바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더불어 따로 인건비 나가는 일 없이 제가 다 먹는 거기도 하고요. 워낙 일에 치여 살다 보니 남자도 따로 안 만났습니다. 술자리도 별로 안 좋아하고 친구들도 만나는 친구들만 주로 만났어요. 제 친구들은 저보고 돈만 모을 줄 알지 참 재미없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겉보기에는 화장도 진한 편이고 스타일은 좀 화려해 보이니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남자도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 집순이에다가 술도 안 좋아하고 남자도 거의 안 만나봤습니다. 외모와 달리 좀 쑥맥인 부분도 있고요. 저는 주변에서 남자 소개해준다는 말은 종종 들었지만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돈이나 열심히 벌고 저희 엄마랑 계속 살 생각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 고등학교 때 이혼하셨는데요. 아빠가 남편으로서는 최악이었어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잘됐다. 이제 엄마가 마음고생 좀 안 하겠구나. 안도할 정도였죠. 저희 엄마는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제 옷가게가 잘 되면서 저도 돈을 웬만치 벌었기 때문에 엄마가 쉬엄쉬엄 일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 엄마는 절대 저한테 기대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엄마 스스로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알아서 산다고 하면서 제가 버는 돈은 다 제가 알아서 모으고 쓰래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말 맞다나 제 돈은 제가 알아서 모으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재테크 방법은 잘 모르기에 그냥 열심히 모으기만 했어요. 그 와중에 청약 하나가 당첨돼서 제 집도 하나 장만했죠. 저는 원래 그 집이 완공되면 엄마랑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저는 그 집을 엄마가 아니라 남자와 들어가서 살게 되었거든요. 바로 제 남편 될 사람이었죠. 그 남자는 제 친구의 친구였습니다. 저도 그때까진 이름 정도만 알고 있고 따로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CCTV 설치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었고 성격이 착하고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 정도만 들었죠. 소개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친구한테 그런 친구가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게 휴무날 친구와 백화점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백화점 안 카페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친구에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친구도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며 반가워했고 또 저한테도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한 적 있지? CCTV 설치를 한다는. 아, 들은 적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분이 그 옷가게 하신다는 그 친구분? 맞아. 그 친구야. 쇼핑몰 사장님 친구. 아, 그렇구나.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반가워요. 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너는 백화점에 무슨 일이야? 나 우리 엄마 생신 선물 사러 왔는데 근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그래? 뭐 살 건데? 옷을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영 곤란하던 참이야. 그럼 우리가 골라줄게. 우리도 딱히 할 일 없거든.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요. 친구가 저한테 괜찮지?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고 하기도 그랬죠. 아, 그래. 잘 됐네. 얘가 또 옷가게 사장님이잖아. 옷 보는 눈이 얼마나 좋다고. 너무 잘 됐다. 그 남자는 잘 됐다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엉겁결에 그 남자네 어머니 옷을 같이 골라주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때 50만 원 상당의 옷을 골랐는데요. 돈도 시원시원하게 잘 쓰고 매너도 좋더라고요. 저희한테 고맙다고 저녁은 자기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근처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했어요. 인상도 좋고 말도 편안하고 재밌게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밥까지 잘 얻어먹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럼 우리도 이제 친구하는 거지? 아, 그래. 연락처 좀 줄래? 저는 그 남자에게 연락처를 줬습니다. 다음날 밤 그 남자에게서 톡이 왔어요. 어머님이 선물을 받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예쁜 옷 골라줘서 고맙다면서요. 저는 잘 됐다고 다음에도 필요한 일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랬죠. 그 남자는 자기 휴무날 저희 가게에 놀러와도 되느냐고 했고 저는 흔쾌히 놀러오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가게에 놀러오면서 저 먹으라고 커피와 디저트도 잔뜩 사왔더라고요. 저희 가게가 좀 좁은 편이라서 앉을 자리가 마땅치는 않다 보니 간이 의자를 꺼내주었어요. 좀 좁지? 좁기는 그래도 옷 종류도 많고 옷들이 다 화사하다. 근데 저기 쌓여있는 건 뭐야? 아, 나중에 택배 보낼 거 미리 모아놓은 거야. 와, 택배를 저렇게 많이 보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몰로 파는 게 몇 배나 많아. 그렇구나. 너 돈 잘 벌겠다. 잘 벌긴 뭐. 너도 CCTV 설치하는 사업한다고 했잖아. 너도 대단하다. 나이도 어린데 벌써 사업을 운영하고. 대단하긴 뭐. 너도 사업하는 거잖아. 의류 사업. 뭐 나도 그렇지.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누고 나중에 제 택배 싸는 일도 그 남자가 도와주었어요.
그때를 시작으로 그 남자는 저에게 연락을 자주 했고 저희 가게에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도 서서히 그 남자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아닌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사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사실은 CCTV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것을요. 사장님은 따로 있더라고요. 본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본인이 사장님인 것처럼 말했더라고요. 이 일이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라서 내가 사업하는 거나 다름없어. 라고도 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월급이라는 것도 매달 꼬박꼬박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일이 많으면 많이 받고 일이 없으면 출근을 안 해서 그만큼 월급도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일하는 만큼 버는 형태였던 거죠. 저한테는 처음 돈을 잘 번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통 한 달에 200에서 250 정도 벌고 많아야 300 조금 넘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버는 것에 비하면 그 남자가 버는 것은 좀 적은 편이었죠. 게다가 그 월급마저 안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었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남자와 열애 중이었고 그 남자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더 이상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요. 그 남자도 저처럼 홀어머니였어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날짜도 다 잡았는데요. 남친이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있잖아.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우리 신혼집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잖아. 그렇지. 내가 청약된 아파트. 그거 우리 엄마가 혹시나 물어보면 공동명의라고 좀 해줄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저는 좀 의아했죠. 공동명의라고 말하라고? 왜? 어머님은 모르셔? 엄마가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여진이랑 나랑 돈 같이 보태서 공동명의 할 거라고 했거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남친은 한숨을 쉬며 자기 얘기를 꺼내놓더라고요. 남친에게는 3살이 많은 형이 한 분 있는데요. 형은 명문대 졸업을 하고 외국계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답니다. 반면 남친은 공부를 잘 못했대요. 남친네 부모님이 학원도 많이 보내주고 공부도 형만큼 시켰다는데 남친은 공부도 잘 못하고 공부에 관심도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학교도 등록금만 주면 갈 만한 하위권 대학에 겨우 들어가서 졸업했다고 합니다. 직업도 남친네 형은 유명한 외국계 은행 다니는데 남친은 그때까지도 이 일 저 일 자리를 못 잡고 빌빌거렸답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이 형과 비교도 많이 했다고 해요. 형은 저렇게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직업도 좋은데 똑같은 뱃속에서 낳은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비교에 시달린 남친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자기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서 돈도 꽤나 벌고 있다고요. 지금 하는 CCTV 설치하는 사업도 남친 본인이 운영하는 거고 잘 돼서 돈도 꽤 잘 번다고 그랬답니다.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용돈도 척척 보내드리고 비싼 선물도 잘 사드렸대요. 그렇다 보니 부모님도 남친의 말을 믿게 되었고 남친도 자랑스러워 하시더라는 겁니다. 남친 어머님은 아직까지도 남친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부모님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는 남친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오죽 비교에 시달렸으면 거짓말까지 할까 싶기도 했거든요.
남친은 어머님한테 신혼집도 여자친구랑 반반 내서 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저한테 혹시 어머님이 물어보면 그냥 공동명의다, 반반 냈다 이렇게만 말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하더라고요. 말만 하는 건데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님께 말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또 어머님을 직접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지만요. 저희는 그 후 결혼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에게 저희 남편은 비록 공부도 못했고 학교도 삼류대학을 나왔지만 지금은 본인 사업 잘하고 있고 돈도 잘 버는 능력 좋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따로 일을 하지 않으셨기에 생활비를 저희와 아주버님 내서 반반씩 드려야 했는데요. 아주버님이 100만 원, 저희 남편이 100만 원을 내서 총 200만 원을 매달 보내드립니다. 어머님 혼자서 지내시는 거다 보니 충분한 생활비였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야 월급이 많으니까 100만 원을 보내도 괜찮겠지만 저희 남편은 보통 250 정도 벌잖아요. 거기서 100이면 월급의 반을 어머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250 정도 벌면 어머님한테 드리는 생활비는 더 줄여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어머님에게 돈 잘 버는 아들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던 남편은 꾸역꾸역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요. 그래서 결국 저희 생활비는 제가 더 많이 내게 되었어요. 아니, 제가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거의 제가 다 내는 수준이었죠. 250에서 어머님 100 드리고 남은 돈은 본인 용돈이나 필요한 데도 써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생활비로 남편은 50 정도 내거나 그것마저도 안 내는 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괜찮았어요. 제가 못 벌면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저도 충분히 잘 벌고 있기에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말투나 행동 때문에 빈정이 상한 적은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은 저희 옷가게에 놀러 오셨더라고요. 가게가 너무 작으니까 표정이 안 좋으신 겁니다. 아이고, 가게가 참 작다. 여기 손님은 좀 오냐? 주말에는 좀 바빠요. 주말에라도 바빠야지. 이렇게 파리만 날리는데. 어머님은 제 가게가 생각 이상으로 작았는지 실망한 표정이셨어요. 그러면서 걸려있는 옷들 가격표를 보시더라고요. 왜 옷들이 이렇게 다 싸? 순 싸구려들만 파냐?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제가 잘 아는 도매에서 저렴하게 갖고 오니까 그렇죠. 옷 질은 얼마나 좋다고요. 나는 옷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 하는 거 안 믿는다. 이 가격 받으면 그만큼 질도 안 좋다는 뜻이야. 이렇게 싸게 팔아서 뭐 남는 거나 있냐? 여기 월세 내고 나면 몇 푼 떨어지지도 않겠네. 라면서 대놓고 무시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좀 기분이 상했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인터넷으로 파는 매출이 훨씬 크다 어쩌다 변명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했고요. 어머님이 저희 옷가게가 생각보다 작고 손님도 별로 없는 것을 보시고 나서는 저를 잘 깎아내리시고 흉도 잘 보셨어요. 한 번은 시댁에 놀러 갔는데 저희 형님이 제 가방을 보고 놀라셨어요. 어머 동서, 이거 신상이잖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안 났거든. 근데 동서는 샀네? 능력자다 동서. 뭘요. 저야 옷 파는 사람이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죠. 쇼핑몰 촬영할 때도 코디하기 좋고. 제 말에 어머님 도끼 눈으로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저 가방이 그렇게 비싼 거야? 네, 어머님. 세상에 돈 잘 버는 너네 형님네도 비싸서 못 드는 걸 네가 들어? 아이고, 우리 성우 등골 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좀 황당했죠. 그 가방을 사는 데 있어서 제 남편의 돈은 10원 한 장 들어간 게 없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 돈으로 샀는데요. 뭐? 네 돈?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결혼을 했는데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네 카드로 샀어도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면은 내 아들이 사준 거지.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휴, 파리만 날리는 옷가게 운영하면서 뭔 사치를 저렇게 부리는지 우리 성우만 죽어나네. 혀를 차면서 주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저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제가 어머님 아들 돈을 잘 써제낀다고 생각하셨어요. 참 억울했죠. 어머님 아들이 애초에 써제낄 만한 돈을 벌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순수하게 제가 번 돈으로 필요해서 산 건데요. 하지만 더 억울한 건 이런 걸 어머님께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제발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께도 돈 잘 버는 코스프레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독한 허세죠. 남편이 말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했으니 저도 아무 소리 안 했고 어머님 앞에서는 일부러 옷도 좀 후줄근하게 입고 좋은 가방도 안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내 아들 돈 함부로 쓰지 말라는 소리를 잘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도 빈정은 상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가게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로부터 깜짝 놀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출근길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셨고 많이 다치셨다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골절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엄마가 다쳐서 큰 수술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수술은 잘 됐고 20일 정도는 입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와 병원을 오가며 엄마 간병을 도왔죠. 그렇게 엄마는 퇴원을 하셨고 수술비가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수납을 했고 엄마가 보험 청구해서 돈 나오면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보험금은 엄마가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뭐하러 그러냐고 펄쩍 뛰셨지만 저는 그 돈은 그냥 엄마 하시라고 이 병원비는 그냥 내가 내는 걸로 하겠다고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나름 돈도 잘 벌었는데 엄마한테 해드린 건 많지 않았어요. 용돈으로 드리면 필요 없다고 극구 사양하시거나 제 통장으로 돌려주십니다. 제가 이제 돈 잘 버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해도 필요 없다고 꼭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선물 같은 건 받으시는데 그마저도 비싼 거 사오면 환불하려고 난리가 나십니다. 저희 엄마 말로는 이혼해서 저한테 상처 준 것도 미안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못 보낸 것도 너무 미안해서 마음에 한으로 남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는 용돈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도 엄마는 항상 네 돈 네가 잘 챙겨라, 관리해라, 엄마 줄 필요 없다 그러세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정작 저희 엄마에게 별로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라도 내가 내드리겠다. 보험금 청구해서 받는 건 엄마 필요한데 쓰셔라며 절대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 얘기를 남편에게도 했고 남편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에 갔었어요.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물어보시더군요. 사부인은 퇴원하셨니? 네, 저번 주에 퇴원하셨어요. 입원도 오래 하고 수술까지 하셔서 병원비 꽤 많이 나왔겠는데? 네, 몇백 나왔죠. 보험은 있으셔? 네, 서류 떼셨고 나중에 처리하신대요. 그럼 수납은?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퇴원하셨다는데 몸이 어떤지는 안 물어보시고 병원비만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냈어요. 그 말에 어머님 표정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몇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나중에 보험금 청구받으면 바로 돌려주신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니요,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어머님 눈알이 튀어나올 듯 하더라고요. 뭘 됐다고 해? 병원비는 그냥 제가 내는 걸로 하겠다고요. 보험비 받으면 엄마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하면서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네? 병원비를 왜 네 마음대로 내고 그걸 왜 안 돌려받겠다는 거야? 어머님이 펄쩍 뛰시니까 남편도 당황한 듯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아니, 지금 여진이 얘 말하는 게 웃기잖아. 그걸 왜 네가 내는데? 사부인 따로 돈 없으시니? 어머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있으신데요. 제가 병원비 내드리고 싶어서요. 예, 그게 한두 푼이니? 그걸 왜 네 마음대로 그러냐고. 제 돈이니까요 라고 하려는데 남편이 불이 나게 말리는 겁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 얘 성우야. 아, 참,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장모님 아프시다는데 무슨 병원비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남편의 말에 어머님도 뭐라고 더 말씀하시려다 꾹 참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죠. 제가 어머님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저희 엄마 병원비 낸다는 건데 왜 어머님이 펄쩍 뛰시나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기분이 상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적당히 앉아있다가 나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는데 사과고 뭐고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희 가게에 불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요 근처 지나가다가 장사는 좀 되냐? 오늘도 손님 한 명이 없네. 평일 낮으니까 그렇죠 뭐. 에휴, 월세만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 하면서 오자마자 또 면박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났죠. 그런데 어머님이 어제 성우가 하도 난리쳐서 말을 하다 말았는데 너 사부인한테 병원비 돌려받아라.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어머님, 그 얘기하러 설마 오신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니? 몇백만 원이 누구지 걔 이름도 아니고 그걸 왜 네가 내는데? 저희 엄마니까요. 제가 딸이고요. 아이고, 효녀 납셨네. 얘 여진아, 남의 돈으로 효도하는 거 아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기분 내서 쓰는 그 돈 결국 우리 아들 돈 아니냐 그 말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 아들 돈으로 왜 효도하느냐 그거였죠. 저 끓어오르는 거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닌데요 어머님. 제 돈인데요. 장사도 안 되는 옷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돈은 무슨 네가 여기서 일한다고 너도 돈 번다고 착각하나 본데 네가 여기서 벌면 뭐 얼마를 벌겠니? 결국 네가 쓰는 거 다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 아니냐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 아들이 땡볕에서 개고생하면서 번 돈을 왜 네가 애먼데다가 쓰냔 말이야. 애먼데라뇨 어머니. 저희 엄마 일이에요. 남편한테는 장모님 일이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똑같이 어머님이 다치셔서 저희가 병원비 내드린다 해도 그렇게 말하실 건가요? 난 사부인처럼 그렇게 안 하지. 계산할 거 제대로 계산해서 보험비 나오면 돌려주지. 아들 내 돈 삥땅 치겠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부인도 참 너무하시네. 딸이 병원비를 냈으면 당연히 돌려주셔야지. 엄밀히 말하면 딸 돈도 아니고 사이 돈 아니야. 속에서 천불 올라오는 거 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남편 돈 아니에요. 남편 돈은 10원 한 장 안 들어갔습니다. 제 돈으로 저희 엄마 병원비 내드렸고 엄마가 돌려주신다고 한 거 제가 거절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뭐 하나 해드린 게 없어서요. 어머님한테는 매달 생활비라도 꼬박꼬박 보내드리지 저희 엄마한테는 그런 거 드린 적도 없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이 펄쩍 뛰시더라고요. 얘 말하는 것 봐라. 내 생활비 얘기가 왜 나와? 내 아들들이 돈 벌어서 알아서 준다는데 네가 거기다 왜 입을 대냐고. 똑같잖아요. 어머님도 어머님 아들한테 돈 받는 거고 저도 제 돈 벌어서 저희 엄마 병원비 낸 거잖아요.
아휴, 답답해. 네 돈은 네 돈이 아니지. 네가 돈을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자꾸 네 돈이래. 너 착각을 너무 심하게 한다. 안 되겠다.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전화를 거시더군요.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네, 사부인 안녕하세요. 접니다. 퇴원하셨다더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저희 엄마한테 거신 거였어요. 저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지는데 어머님 보란 듯이 통화하시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수술비랑 입원비에서 몇백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걸 여진이가 자기 마음대로 계산했다면서요? 적은 돈도 아니고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그랬나 본데 보험금 나오면 그건 바로 좀 계산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예, 그럼 그렇게 알고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의 행동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랑 말이 안 통하니까 사부인이랑 내가 직접 통화했다. 얘기 끝났으니까 나는 가마. 그리고 너도 남편이 돈 잘 번다고 물 쓰듯이 펑펑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몇 번 말하려다가 참았는데 너도 씀씀이 좀 줄여. 너랑 너네 집에 돈 펑펑 쓰라고 내 아들이 개고생해서 버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러면서 본인 말 다 끝났다고 가시려는 겁니다. 저 어머님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얘기 마저 끝내고 가세요. 얘가 왜 이래? 깡패처럼? 어머님 말씀은 어머님 아들 돈 제가 쓰는 게 아깝고 싫다 이 말씀이시죠?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이니까 생각 좀 하고 쓰라 그 말이지. 어머니, 진실을 말해드릴까요? 뭔 진실? 어머님 아들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벌어와요. 그마저도 저번 달에는 비가 많이 와서 야외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150이나 벌었나? 제 말에 어머님 벙찌시더군요. 뭐? 근데요, 어머님. 저는 저번 달 매출 900 정도 찍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엄청 잘 번 건 아니지만요. 어머님 아들 저번 달에 150 벌었을 때 저는 900만 원 벌었다고요. 제 말에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뭐야? 아니 성우가 겨우 그것밖에 못 번다고? 네, 성우 씨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여태까지 말 안 했는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왜 참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성우 씨 사실 사업 운영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일개 직원이에요. 월급도 매달 똑같지도 않고요. 게다가 저 결혼해서 성우 씨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받은 적이 몇 번 없어요. 손으로 꼽을 지경이에요. 저희 집 생활비? 제가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건 모르셨죠? 성우 씨가 저희 생활비는 못 내도 어머님 생활비는 드려야 된대요. 100만 원씩.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대신 저희 집 생활비 제가 다 냈고요. 그것뿐인가요? 저희 사는 집도 제 거예요. 성우 씨가 공동명의라고 했었죠? 아니요. 제가 벌어서 모은 돈으로 산 100% 순수 제 집입니다. 성우 씨 결혼할 때 돈도 없었어요. 1,000만 원이나 있었나 몰라. 한마디로 돈도 없이 그냥 몸만 저한테 장가든 거예요. 제가 어머님 아들을 여태까지 잘 걷어먹이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걸 아시고 저한테 이러세요? 제 말에 어머님이 입이 완전 뜨악한 겁니다. 저도 유치하게 이런 소리까지 다 안 하고 싶었지만 어머님 하시는 거 보니 참을 이유가 없었죠. 성우가 왜 거짓말을... 어머님이 아주버님하고 툭하면 비교하고 성우 씨 무시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성우 씨도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어머님,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님이 매달 100만 원 생활비 성우 씨한테 받으신 거요. 그거 제가 그냥 눈 감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남편이 200 벌어오는 데서 100이나 시댁 들이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나마 제가 돈이라도 잘 버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저한테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들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요? 어머님 아들이야말로 제 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너 이거 다 거짓말이지? 이 조그만한 가게에서 900만 원은 무슨? 누굴 속이려 들어? 내가 너네 가게에서 손님 있는 꼴을 못 봤다. 저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듣지도 않으셨나 봐요. 저 폰 꺼내서 인터넷 뱅킹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 열어서 잔고 보여드렸어요.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어머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 돈도 훨씬 잘 벌고 능력 있거든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무시당할 수준도 아니고 제 돈으로 저희 엄마 병원비 드렸다고 이렇게 욕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뭔가 분해하시면서 생각하시는 듯 했죠. 그러더니 그래, 너 돈 잘 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네 할 말 다 해? 어머님은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셔놓고 저희 엄마한테도 함부로 하셔놓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이고 싸가지. 고졸에 이혼한 홀어머니 있는 거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시켰더니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 봐라.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래, 네가 돈 좀 잘 번다고 시어머니가 뭐고 우습게 보이냐? 이제는 돈 좀 잘 번다고 우습게 보이냐로 레파토리 바꾸셨어요? 뭐가 어째? 저 몰랐네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그렇게 저 마음에 안 드시면 이혼이라도 해드릴까요? 뭐?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저. 어머님 아들 솔직히 성격 좋고 착하니까 그나마 같이 사는 거지. 뭐 볼 거 하나라도 있나요? 너 아주 막가자는 거지?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오냐 이혼해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절대 사절이다. 그 면상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인연 끊자. 어머님 저 노려보시더니 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어머님. 그리고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더 이상 어머님 생활비는 못 드려요. 뭐? 저 어머님 아들한테 그동안 못 받았던 생활비 이제는 좀 받아야겠어요. 똑같이 결혼했는데 저만 손해보고 살 순 없잖아요. 제가 어머님 아들을 왜 일방적으로 먹여 살려야 되나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너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시뻘개지셔서 저 노려보시더니 가버리셨어요. 저도 심장이 벌컥벌컥 한참이나 뛰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할 말 잘했다 싶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당장에 남편에게 전화해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날 저녁 낭패 가득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군요. 엄마랑 가게에서 대판했다며? 어머님이 직접 찾아오셨더라고. 그리고 내 눈앞에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병원비 내놓으래. 그래서 다 얘기한 거야? 내 얘기를? 내 아들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난리를 치시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이번 달부터 당신도 생활비 내. 당신 150, 나 150. 왜? 무슨 문제 있어?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생활비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야 왜 그래? 알잖아. 나 요즘 일도 많이 없고. 그래서 언제까지 나 혼자 생활비를 계속 내라고?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갑자기 이러면 자기 사정이 안 되면 어머님한테 생활비 못 드린다고 해.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시던지 어머님이 모아둔 돈 따로 있으시겠지. 자기야. 난 분명히 말했어. 앞으로 생활비 똑같이 내. 당신 보고 더 내라는 것도 아니고 나랑 똑같이 낸다는데 무슨 문제 있어? 안 입고 오면 갈라서든가.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하고 여행 간다고 그 여행비도 당신이 낸다고 했었지. 200만 원인가? 근데 나한테 좀 달라고 했잖아. 근데 그것도 못 드리겠어. 자기야, 그거 엄마가 이미 예약도 다 했다고 했는데. 당신 돈 있으면 드려. 내 돈으론 못 드리니까. 내가 왜 드려야 돼? 어머님이 먼저 아들 돈 건들지 말래. 네 돈 내 돈 하자고 하셨어.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네 돈 내 돈 확실하게 하고 살자. 나 당신한테 한 푼도 받을 거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야. 생활비 똑바로 반반 내고 어머님한테 드리는 생활비도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남편은 죽을 상이지만 저한테 뭐라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제대로 안 낸 것도 맞고 은근슬쩍 제 돈을 더 썼던 것도 맞으니까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앞으로는 제가 안 그러겠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선 완전 낭패였죠. 결국 남편은 어머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못 드린다고 하자 어머님 난리치면서 남편한테 못난 놈이라고 뭐라고 하셨대요. 달에 꼴랑 그거 벌면서 잘 번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와이프한테 잡혀서 사는 못난 놈이라고요. 남편도 그 말 듣고 울분에 차서 자기가 오죽 그랬으면 거짓말을 했겠냐고 어머님 앞에서 울부짖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잘난 형이랑 비교를 해댔으면 내가 부모한테도 솔직히 말을 못하고 거짓말을 했겠느냐면서요.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직업 좋아야 자식이고 아니면 자식 취급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 맺힌 소리를 어머님에게 다 퍼부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돈 잘 버는 척 어머님 앞에서 허세 부리면서도 남편도 속으로는 어지간히 곪은 것 같았죠. 남편도 울고 불고 할 말 다 하고 못난 자식이니 그냥 자식 없는 셈 치시라 하고 집 나왔다고 했습니다. 술 잔뜩 먹고 와서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참 뒤에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하셨던 모양인데 남편도 당분간은 엄마 안 보고 싶다고 그냥 연락 안 한다고 했답니다. 저희 집에서 보내드리는 어머님 생활비는 끊겼고 내드리겠다고 한 여행비도 한 번씩 드리던 용돈도 전부 다 끊겼어요. 어머님 입장에선 매달 두 아들에게 꼬박꼬박 생활비 받으셨는데 그게 반으로 확 줄어드는 데다 쏠쏠이 들어오던 용돈마저 끊긴 거죠. 결국 아주버님에게 생활비를 좀 더 달라고 하셨다는데 형님도 그건 어렵다고 저희도 100만 원씩 매달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어머님도 큰아들한테서 마저 생활비 끊길까봐 암소리 안 하고 있으시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따로 시댁과 왕래 안 하고 지냅니다. 어머님이 뒤늦게 아쉬워지셨는지 남편을 통해서 저에게 몇 번 연락을 하려고 하셨지만 저도 굳이 찾아뵐 생각 없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남편만 왕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안 이상 저도 더 이상 잘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꼬박꼬박 생활비 반반씩 받고 있습니다. 제 돈은 제가 잘 챙겨놓고 있고요. 조만간 엄마랑 둘이서 여행이나 갈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행 비용은 제가 다 내고요. 만약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만 안 하셨으면 저 어머님한테도 나름 잘하려고 했을 겁니다. 남편이 드리는 생활비도 그대로 유지했을 거고 어머님 여행비도 제가 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효도는 셀프라는 말처럼 저희 엄마한테나 잘하고 신경 쓰려 합니다. 어머님은 당신 아들에게 효도 알아서 잘 받으시겠죠. 애초에 네 돈 내 돈 나누고 전화 친정으로 들어가는 돈을 그렇게 아까워하셨으니 저도 그냥 제 돈으로 저 알아서 지금처럼 잘 살려고 합니다. 엄마한테 신경 쓰고요. 돈 잘 벌어오고 능력 좋아야만 자식이고 그 돈마저도 어머님 소유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결국 어머님이 어머님 스스로 그렇게 만드신 거란 걸 아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